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고란입니다. 엔클라우드의 강사가 되었고요. 소리 잘 들리시죠?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톤이라니, 내가 포톤이라니. 자, 우리 포톤 동기화의 핵심 컴포넌트, 포톤 뷰 컴포넌트, 제일 중요한 컴포넌트고요. 그 다음에 동기화 함수 RPC에 의해, RPC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쓸 수 있는 레이즈 이벤트. 이벤트는 이거는 유닛의 이벤트 같이 이벤트를 쓸 수 있는 함수예요. 그리고 동기화 변수 온포톤 시리얼라이즈 뷰는 변수를 동기화할 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멀티 클리커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톤 뷰입니다. 자, 싱글 게임은 우리가 서로를 몰라요. 싱글 게임은 막 더롱다크를 생각해 봅시다. 더롱다크에서 뭐 어떤 플레이어가 어디로 움직였다 하면은 다른 플레이어한테 영향이 주나요? 아니죠. 아예 다른 컴퓨터는 아예 서로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멀티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 동기화나 뭐 회전 동기화나 어떤 행동에 대한 애니메이션 동기화라든지 여러 가지 동기화들을 해주는 것을 해줘야 돼요. 동기화라는 게 같게 한다. 그러니까 같게 만든다 하는 건데요. 이렇게 서버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것은 포톤에서 모든 동기화는요, 포톤 뷰 컴포넌트에서 해요.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모든 동기화는 포톤 뷰 컴포넌트를 통해서 거쳐야 반드시 동기화가 돼요. 자, 우리 봅시다. 포톤을 이제 우리 컴포넌트에서 새로 만들 때 포톤을 쳐요. 포토라고 쳤는데요. 포토를 쳐도 포톤 뜨고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뭐 뷰로 끝나는 것들 있죠. 뷰로 끝나는 것들, 그런 것들 애니메이션 동기화고, 리지드 바디 2D, 그리고 리지드 바디, 그리고 트랜스폼, 그리고 트랜스폼 클래식, 이런 것들이 다 포톤 뷰 컴포넌트를 거쳐야 돼요. 이렇게 포톤 뷰 컴포넌트 안에 여기 옵저브드 컴포넌트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여기 있는 것들을 다 관찰을 하면서 이것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자, 심지어는 변수랑 함수도 포톤 뷰 컴포넌트를 거쳐요. 보여드릴게요. 변수 같은 경우는 온포톤 시리얼라이즈 뷰라는 거를 해야 돼요. 아이폰 옵저베이블이라는 것을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여기 안에서 이제 is writing이면 쓰고 is reading이면 읽고 하면서 변수 동기화는 여기서 일어나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이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여기 포톤 뷰에다가 관찰하도록 허용을 해줘야 비로소 여기에 동기화가 되고요. 자, 함수도 봅시다. 함수는 포톤 뷰에 RPC가 있어요. 포톤 뷰를 참조하는데요. 포톤 뷰는 이거 캐싱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써도 바로 돼요. 그래서 포톤 뷰에 RPC, 포톤 뷰를 거쳐서 RPC라는 함수를 보내죠. RPC는 특별한 함수예요. 그래서 테스트 RPC를 모두한테, 방에 참가한 모두한테, 같은 뷰 아이디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 함수를 실행합니다. 이 RPC의 형태가 이거고요. 자, 즉 포톤 뷰 컴포넌트는 엄청 중요해요.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자, 씬에 배치된 채로 있는 경우 살펴볼게요. 네트워크 매니저를 하나 만들고 이 네트워크 매니저 스크립트를 넣고 포톤 뷰를 달아줬어요. 간단하죠? 그래서 오너를 보면은 이제 오너가 씬으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씬에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은 씬이고요. 이 fixed 대신에 고정, fixed는 기본값이고요. 고정, 씬에 고정돼 있고 테이크오버는 여기를 바꾸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클라이언트가 가져갈 수 있어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뭐 아이템을 획득했다 해가지고 뭐 주워가지고 옮길 수 있고 그렇죠.
리퀘스트에는 이제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뷰 아이디를 봅시다. 1부터 999까지 있어요. 포톤 뷰의 고유 아이디인데요. 씬에 배치된 것은 중요합니다. 1부터 999개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1000개 이상부터는 이것이 표시가 할 수 없어요. 1000개 이상부터는 이제 동기화에선 제외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옵저브 옵션, 이것은 보통 오프인데요. 오프 외에는 모두 여기에 하나라도 있어야 버그가 생기지 않아요. 자, 오프는 RPC만 사용할 경우, 그러니까 관찰 대상이 없지만 RPC라는 함수를 사용할 경우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많이 전략이 되고요. 여기에 뭐 하나라도 있으면은 reliable delta compress 또는 unreliable on change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999개인데 1000개든 999개든요. 자, 받은 데이터를 비교해 같으면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요. 이거는 unreliable이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신뢰할 수 없다, 변경됐을 때. 하지만 이 수신자는 unreliable일 뜻이 뭐냐면 송신은 계속해요. 송신은 계속 하는데 받는 사람이 이제 하는 거에 따라 다르죠. 받는 사람이 변경이 있을 때는 계속 보내지만 이거는 그냥 계속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겁겠죠. 그 다음에 reliable delta compress는 신뢰할 수 있는 거에서 받은 데이터를 비교해서 같으면은 보내지 않아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기본값은 unreliable on change 이게 기본으로 사용됩니다. 여기에 사용된다면 observed 컴포넌트 동기화할 컴포넌트는 반드시 여기에다가 다 넣어야 합니다. 자, 이제 방 참가 런타임 시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런타임 시에요. 시작했을 때. 자, 보면은 더 생겼어요. 뷰 아이디가 이제 고정되어 버렸죠. 아까는 뭐 텍스트 입력하러 돼 있던데 고정이 되어 버렸죠. 그리고 컨트롤 로컬리 마스터란 게 새로 생겼어요. 이것은 컨트롤 로컬리가 제어권이란 말이에요. 이 마스터라는 게 생겼는데요. 마스터가 true이면 방장의 권한이고요. 만약에 방에 두 번째로 들어왔다, 방에 먼저 들어오고 두 번째로 들어왔다 하면은 이게 꺼져 있어요. 이게 꺼져 있고 마스터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장은 방에 딱 한 명만 존재해요. 우리 카트라이더를 생각해 보면은 카트라이더에서 방장을 이렇게 한 명 있다가 넘겨주다가 그럴 수 있죠. 방장이 나가버리면 딴 사람이 방장이 되고, 그 딴 사람이 방장이 되는 원리는 액터 넘버, 방에 참가한 순서대로 방장이 되는 거예요. 또는 우클릭해서 방장을 넘겨줄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고요. 자, 다음은 동적 오브젝트로 있는 경우입니다. 자, 동적 오브젝트는 네트워크 매니저에서 포톤 네트워크 인스턴티에이트를 생성해서 리소시스 바로 아래에 있는 프리팹, 이 프리팹에는 포톤 뷰 컴포넌트가 달려 있어야 포톤 네트워크 인스턴티에이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여기를 보면은 오우너가 set as runtime, 뷰 아이디도 set as runtime. 그러니까 런타임 시 이게 인스턴테이트로 되면서 여기 하이어러키에서 여기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런타임 시 방 참가했을 때 보면은 오우너 주인입니다. 1이라고 돼 있어요. 이 1이라는 것은 액터 넘버를 의미하거든요. 액터 넘버가 플레이어들을 구별할 때 정말 중요해요. 플레이어를 구별하는데 정말 중요하고요.
자, 방에 참가한 순서대로 1부터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참가를 했다, 내가 방을 만들었다 하면은 1번이 되고요. 그 다음 사람이 방에 참가했다, 2번이 되고요. 1번 플레이어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3번이 돼요. 그렇게 계속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No Player Name Set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닉네임을 설정했을 때 여기에 AA라고 되어 있으면은 AA가 설정되어서 주인의 닉네임이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뷰 아이디 같은 경우는 1001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씬에서는 1부터 999였죠. 이거는 1001부터 시작해요. 방을 판 사람이 액터 넘버가 1이죠. 그러면 액터 넘버하고 001, 그러니까 001부터 999개까지 이 뷰 아이디, 이 오너를 주인으로 삼아서 또한 인스턴테이트를 할 수 있어요. 총알을 999번까지 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많이 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액터 넘버가 2라면은 2001부터 시작하고요. 액터 넘버가 10이라면 뭐 1001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시겠죠? 자 이제 컨트롤 로컬리를 봅시다. 이거는 마스터라고 돼 있어요. 마스터가 붙으면은 방장이라는 뜻이고요. 여기 체크와는 별개예요. 이게 붙어 있다면은 방장이에요. 여기는 is mine이 true면은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체크는 true이면 자기 자신이 컨트롤 할 수 있고, 체크가 안 돼 있다면 이제 리모트 플레이어라고 하는데 좀 이따가 알아볼게요. pv.ismine 이게 체크가 돼 있다면 pv.ismine이 true인 상태예요. 그러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뜻이고요. 그래서 실습을 바로 해볼게요. 자, 지금 상태는 포톤에다가 포톤 앱 아이디 넣고, 이렇게 앱 아이디 넣고 그냥 임포트만 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클리커 게임 만들 때 제대로 하고요. 보면은 네트워크 매니저, 네트워크 매니저 하나 만들어주고, 잘 되죠? 순간 멈춰가지고. 자, 모노 비헤이비어의 펀과 펀 콜백의 차이는 뭐냐면, 펀 같은 경우는 콜백 함수, 오버라이드를 쓸 수가 없고, 그래서 플레이어 같은 데에서 뭐 굳이 오버라이드 하지 않을 경우는 그냥 펀만 쓰면 되고요. 펀 콜백은 이제 네트워크 매니저 같이 이런 거에서 오버라이드 할 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작하면 포톤 네트워크에 커넥트 유징 세팅 해서 바로 서버에 참여하고 스크린.셀 레졸루션했고요. 아니지, 가로가 540 960 펄스 PC로 빌드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보이드 오버라이드
화면 이상해요? 아. 커넥트 마스터 서버에 접속을 하면 마스터 서버나 로비에 접속을 하면 방에 참가를 할 수 있어요. join the lobby, join the room, join or create room. 여기는 이렇게 마우스 올려보면 나오죠. 방 이름 룸이라고 하고요. new room 옵션, 컨트롤 스페이스, 맥스 플레이어는 한 5명, 그리고 널 이렇게 해주면 방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방에 참가 또는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래서 나오면은 꼴빼기 on joined room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방에 참가를 했을 때 이제 서로가 만날 수 있다는 건데, 포톤 네트워크의 인스턴테이트, 즉 플레이어라는 거를 쿼터니언 아이덴티티 0,0,0 회전 없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리소시스 폴더 아래 플레이어라는 걸 만들어 줄게요. 플레이어, 그리고 그냥 공 이걸로 이게 플레이어예요. 대충 트랜스폼 리셋. 자, 플레이어예요. 플레이어한테는 자, 네트워크 매니저에서 인스턴테이트를 했어요. 그러면 플레이어는 포톤 뷰 컴포넌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포톤에서 할 수 있고, 지금 이렇게 달려있죠. 뭐 이거 또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뭐 기능 비슷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플레이 하면 안 나왔어요. 자, 플레이어를 보면은 포톤 업그레이드 했어요. 와, 훨씬 편해졌다. 이런 거 다 보여요. 이제 대박이다. 와, 겁나 편해졌네. 언제 되지? 자, 이래서 플레이어가 이제 내 거예요. is my true. 그리고 액터 넘버 다 1이죠. 이거를 그래서 플레이어를 보면은 이제 위치 동기화 하고 싶다 하면은 이 포톤 뷰에 observed 컴포넌트에서 추가를 하면 되는데, 포톤을 치면은 뭐 포톤 트랜스폼 뷰부터 해서 트랜스폼 뷰 클래식, 리지드 바디 2D에서 리지드 바디 뷰 애니메이션, 이것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트랜스폼 뷰 이거 한번 해볼게요. 포지션 로테이션 뭐 스케일 하고 싶다 하면 스케일 하면 되고요. 포지션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오토 파인드로 해가지고, 이거 오토 파인드로 알아서 찾아주네요. 편하네요. 그러면은 이 위치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컨트롤 B에서 보여드릴게요. 빌드 될 동안에 채팅을. 현타가 오군요. 베르님.
아니, 강사님. 빨리. 포톤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훨씬 편해졌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자, 뭐 여기가 먼저 방장이에요. 여기가 먼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여기가 두 번째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두 명의 플레이어가 생겼어요. 그렇죠. 한 명은 이제 이즈마인이 트루고 한 명은 이제 이즈마인이 뻘스예요. 그래서 이즈마인이 트루인 얘가 주인이죠. 여기에 주인. 그래서 여기서 움직이면은 여기서도 보여요. 보이죠? 이거 움직이고 막 스케일 이렇게 조정해요. 아, 스케일은 동교 안 했구나. 로테이션 여기 조정해요. 그러면 움직여요. 아, 잠깐 안 움직였는데? 아, 스케일만, 지금, 네. 트랜스폼 뷰에서 지금 로테이션은 동결 안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즈마인이 펄스여서 여기서 움직여봤자 움직이지 않는 게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이즈마인이 트루인 상태에서 얘가 여기서 움직였다면 여기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클론이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동적인 오브젝트 생성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입력이 되고, 네트워크 매니저 같이 이런 거는 여기다가 만약에 붙여요. 포톤 뷰를 붙여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재생 시 자, 마스터죠. 지금 마스터예요. 방장이죠. 하지만 이게 빌드를 해서 얘가 두 번째로 들어온다면 방장이 아니게 되죠. 보여드리죠. 네. 그 다음 RPC 합니다. 자, RPC는 방에 있을 때 함수를 동기화하는 기능입니다. 자, RPC 채팅은 이제 씬에 배치된 오브젝트, 즉 네트워크 매니저라고 생각하면 편하죠. 그 채팅을 통해서 포톤 뷰, 즉 일반 함수는 통신이 안 되니까 같은 뷰 아이디끼리는 같은 함수를 실행하라고 합니다. 뷰 아이디가 씬에서는 1이죠. 여기도 1이죠. 그러면 같은 뷰 아이디 1은 1끼리만 포톤 뷰를 보낼 수 있어요. 여기를 참조했다면은. 그래서 컨트롤 로컬리가 true이면 마스터고, 마스터 이렇게 되고, 클라이언트는 PC, 하나의 PC라고 사용자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포톤 뷰 RPC 하면은 채팅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소리만 들린다고요? 잠시만요. 마스터 이렇게 되고, 아닌데. 자, 로컬과 리모트입니다. 이거는 좀 끊겨요. 지금 너무 많이 켜가지고. 이거 재생 중이냐? 이거 재생 중이었네요. 자, 원활해졌을 거예요. 로컬과 리모트 중요합니다. 로컬, 포톤뷰가 이즈마인인 걸 로컬 플레이어라고 부르고요. 이즈마인이 아닌 거를 리모트 플레이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로컬 플레이어는 여기 화면에서 봤을 때 얘는 그냥 클론이에요. 클론. 그냥 보여지는 화면이에요. 만약에 컴퓨터가 3개라면 이것들이 3개씩 나와서 9개가 존재를 하게 되죠. 리모트는 2, 3은 6, 6개가 되고요. 그래서 동적 오브젝트에서 로컬과 리모트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RPC는 같은 뷰 아이디가 정말 중요해요. 같은 뷰 아이디를 가진 오브젝트끼리 RPC를 주고받아요. 즉 여기서 방에 먼저 생성을 했으니까 액터 넘버 1번, 액터 넘버 1번은 액터 넘버 1번끼리 포톤뷰와 이즈마인인 경우에만 이렇게 넘겨준다는 거고, 이즈마인 아닌 경우도 반대로도 가능합니다. 가능은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즈마인인 경우 되고, 자, 이때는 2번, 2001번은 2001번끼리 포톤뷰가 이즈마인인 경우 이렇게 RPC를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절대 이게 상상을 하면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같은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가지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네 가지 다 동시에 RPC 함수가 실행되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같은 뷰 아이디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막 노란색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이 같은 걸 갖고 있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RPC는 이렇게 씁니다. 플레이어 스크립트 만들었었죠. 시작 시 로컬 이즈마인이 리모트에게 테스트 RPC를 모두에게 실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네, 오늘은 강의를 하고 있죠. 플레이어 스크립트 펀을 상속받고, 자, 여기서 제가 평소에 퍼블릭 포톤뷰 PV로 해서 받았는데 그냥 이렇게 캐시된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로 쓰면 됩니다. 이즈마인인 경우 이 RPC를 하고, RPC 타겟은 all, 그리고 여기는 매개 변수들을 쭉쭉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로. 그래서 여기 대괄호 안에다가 펀 RPC를 달아주고 여기 함수를 모두에게 실행하게 하는 거죠. 자, RPC 타겟입니다. RPC 타겟 all로 돼 있죠. 자, 다 정리했는데요. all은 자기가 함수를 바로 실행하고 다른 모두에게 전달해요. 그래서 자기가 빠르고 다른 사람은 느려요. 그런 단점이 있고, all 퍼퍼는 all은 호출하는 시기에 통신하고 사라져요. 제가 RPC 강좌에서 했을 거예요. 그리고 버퍼에 남겨두면 방에 나갔다 온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돼요. 뭐냐? 방에 새로 참가를 했는데 만약에 안 사라져야 될 것이 있다. 그러니까 총알이 막 사라져야 되는데 그걸 버퍼에 남겨두고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죠. all 버퍼드 비아 서버 들어갔죠. 자, 버퍼에 남겨둔 모두에게 서버를 거쳐서 동시 호출 이게 중요합니다. 비아 서버가 들어간 건 동시 호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다른 사람 함수 실행 타이밍이 같고요. 버퍼에까지 남겨둔다는 거. all 비아 서버는 제가 유용하는 건데요. 모두에게 서버를 거쳐서 동시 호출. 그래서 자기가 빠르지도 않고 자기가 다른 사람과 똑같이 동시에 호출해요. 마스터 클라이언트는 특별하게 방장한테만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other는 나를 제외한 모두에게 전달을 하는 거고요. other 버퍼, 나를 제외한 모두에게 버퍼와 함께 전달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 여기 뒤에 있는 거. 자, 매개 변수는 여기를 참조하면 되고요. 일반적인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게임 오브젝트 막 이런 건 안 되고, 콜라이더 이런 거 안 되고, 이런 거 됩니다. 그래서 제이슨 파싱을 통해서 뭐 할 수도 있고 그런 방법도 있죠. 특별하게 포톤 플레이어도 있네요. 그리고 포톤 메시지 인포 봅니다. 자, 이렇게 넘겨줘요. 그리고 이 RPC를 포톤 메시지 인포와 함께 하면은 이거는 그냥 달아주면 되는데요. 인포.sender 센더 보낸 사람의 닉네임, 뭐 보낸 사람이 플레이어 형식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인포의 포톤 뷰, 그러니까 받는 포톤 뷰, 그것도 가져오고요. info.send server time, 그러니까 서버 시간을 보낸 서버 시간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안 쓸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꼭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종료 후에도 남깁니다. 네. 다음으로 RPC와도 비슷하면서도 다른 레이즈 이벤트. 어떤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자, 이벤트를 보낼 때는 쉽습니다. 그냥 send 이벤트 함수를 호출하게 하면은
여기에 콘텐츠에 오브젝트 배열로 넣을 수도 있고요. 또 오브젝트로 넣을 수도 있어요. 둘 다 선택해서 쓰면 되고요. 그래서 오브젝트니까 게임 오브젝트 이런 거 다 되는 거죠. 편하죠. 그래서 보낼 때는 여기에 코드, 이벤트 구분을 위한 바이트로 넣고 콘텐츠, 오브젝트 넣고 그리고 특정 뷰만 판단하고 싶다면은 보낼 때 뷰 아이디를 넣으면은 특정 뷰만 판단해서 입후문으로 받을 때 그렇게 하면 되겠죠. 레이즈 이벤트 옵션은 디포트 기본값이고요. 샌드 옵션, 샌드 언리라이어블. 자, 신뢰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있는데 그냥 신뢰할 수 없는 걸로 해도 됩니다. 이벤트 받기는 씬에 배치된 오브젝트예요. 씬에 배치된 오브젝트, 네트워크 매니저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ion 이벤트 콜백이라는 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 그거를 구현하면 됩니다. on 이벤트가 되는데 이때 포톤 이벤트의 코드가 0번이라면 그 오브젝트의 데이터를 그래서 보낸 거를 풀고 포문을 돌아서 뭐 프린트를 찍으면은 이제 추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이걸로 구분할 수 있고 또한 뷰 아이디를 보냈다면 뷰 아이디 또한 이 부문으로 판단해서 그 보낸 사람의 뷰 아이디까지도 할 수 있죠. 자, 동적 오브젝트의 이벤트 받기는 좀 다른데요. 왜냐하면 이벤트 리스너를 달아줘야 돼요. 이벤트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거 알려주기 때문에 on enable, on disable에서 추가를 하고 빼고 합니다. 그래서 생성과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receive 함수를 구현하고 여기서 구현하고 매개 변수 넣어주고 또한 이렇게 쓰면 되고요. 활성화 시 추가, 비활성화 시 제거 필요합니다. 신나할 수 있다고 들어버렸네. 자, 이벤트도 어렵지 않죠? 이벤트를 근데 너무 남발하면 안 돼요. 너무 남발하면 안 되는 게 이거는 모든 게임 오브젝트에 이 이벤트 리시버가 달려있는 모든 게임 오브젝트에 다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남발하면 느려질 위험도 있고 하니까 저는 약간 RPC를 추천하는 편이죠. 근데 RPC와는 다르게 이벤트가 그런 건 있어요. 포톤 뷰 컴포넌트를 안 거쳐도 막 아무데나 보낼 수 있다. 이런 그런 장점도 있기 때문에 쓰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변수 동기화입니다. onPhoton serialize view 방에 있을 때 변수를 동기화할 때 합니다. 자, 씬에 배치된 오브젝트는 iPhone observ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포톤 뷰에 observed 컴포넌트에 스크립트를 대입합니다. 똑같죠? 여기를 구현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스트림이 is writing 이면 쓰고 아니면은 닫습니다.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observed 컴포넌트에다가 이거를 대입해서 넣어줘야 비로소 변수 동기화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is writing이 마스터 클라이언트인 경우는 보내고 다른 클라이언트는 보냈던 순서대로 여기 첫 번째로 보내면 첫 번째로 받고 두 번째로 보내면 두 번째로 받는데 다른 클라이언트들은 다 받아요. 마스터 클라이언트만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씬에 배치된 오브젝트의 경우에는. 자, 다음 동적 오브젝트입니다. 동적 오브젝트는 아이폰 옵저베이블 역시나 상속받고 그리고 역시나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주고받고를 하는데 이 스트림 is writing이 is mine, 포톤 뷰가 is mine이 true인 경우는 보내고 로컬 플레이어죠. 로컬 플레이인 경우 보내고 지금은 현재 위치, 현재 회전값을 보냈어요. 그리고 포톤 뷰의 is mine이 false인 경우는 모든 보냈던 순서대로 값을 받아요. 여기 벡터3 컬포스와 컬 로테이트를 만들고 이렇게 형변환해서 처음 거 순서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is mine이 true인 경우 모두 보내고 is mine이 false인 경우 모두 받습니다. 이렇게 동기화가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은 RPC는 함수 동기화, onPhoton serialize view는 변수 동기화, 레이즈 이벤트는 포톤 뷰를 거치지 않는 이벤트, 그리고 RPC는 애니메이션, 리지드 바디 트랜스폼. 우리가 처음에 그 뷰를 봤죠? 뷰
컴포넌트 기본으로 제공된 컴포넌트를 봤죠. 그거 외에 이제 뭐 플립이라든지 뭐 진짜 다 할 수 있어요. 다. 그래서 제가 정말 유용하는 함수고요. 온퍼턴 시리얼라이즈 뷰 같은 경우는 값이 자주 바뀔 때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체력을 왜 여기서 안 하냐면 그 총알을 맞을 때 그게 먹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값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값이 자주 바뀔 때 정말 변수의 값이 정말 중요할 때는 이거를 쓰면 됩니다. 물론 RPC는 포톤 뷰 컴포넌트를 거치기 때문에 다른 포톤 뷰를 참조해서 그 함수를 호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플레이어가 있으면은 플레이어가 총알을 만들면은 플레이어가 인스턴테이트를 만들었겠죠. 거기에 인스턴테이트를 참조해서 거기에 get 포톤 뷰를 해서 RPC를 호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총알에서 이 RPC가 되는 거죠. 총알도 이즈마인이 존재하고 이즈마인이 아닌 게 존재할 거잖아요. 그럼 총알 내에서 RPC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로 멀티 게임 만들어 볼게요. 멀티 클리커 게임이에요. 사실 말만 이렇지 사실은 그냥 클리커 게임이랑 거의 비슷한데요. 만들면서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해봅시다. 자, 어제 만든 거예요. 어제 벼락치기로 만든 건데 짜라란, 이거 화면을 클릭하면 이 클릭이 되고 여기에 닉네임이 표시되고 이게 표시돼요. 그래서 방에 들어온 사람은 방에 들어온 닉네임과 그 밸류, 이 값이 여기에 표시가 되고요. 클릭 초를 이거를 사면은 비용이 10원이죠. 사면은 이제 4클릭이 되는 거죠. 한 번에 4클릭이 되고 또 사면은 또 비싸지고 비활성화 되죠. 지금 돈이 없어서. 그리고 만원을 지금 만원 벌어야 되는데 이 플레이어한테 지금 밸류 이거를 수정하면은 치트가 됩니다. 치트를 쓰고 이 만원짜리를 사면 이제 1초마다 1원씩 벌려지죠. 이제 또 밸류를 또 조정해요. 10만원 벌어요. 그리고 또 겁나 사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돈도 모아지고 이거는 경쟁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만들어 볼게요. 신나할 수 있다고 들어버렸네. 자, 처음부터 그러면 해볼게요. 일단 에셋에다가 여기 펀투 프리라고 돼 있는 거를 임포트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포톤 검색하면 나오죠. 포톤에서 로그인하고 해서 여기 아이디를 만듭시다. 포톤 펀 테스트 3 작성하면 끝났습니다. 이러면 20명짜리 되는 거고요. 복사한 다음에 포톤 서버 세팅에 여기다가 넣어주면 돼요. 쉽죠? 끝났어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된 건가? 자, 해봅시다. 일단 게임뷰는 1080, 1920으로 해주고요. 드디어 이걸 하는군. 우선은
네트워크 매니저 아까쯤에 만들었는데 포톤 뷰는 지워줄게요. 안 쓰니까. 그렇죠. 그리고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지금 스프라이트를 없애주고 트랜스폼 뷰 지우고 포톤 뷰는 필요해요. 왜냐면 동기화 때문에. 그래서 캔버스를 만들어 줄게요. 인풋 필드 먼저 만들어 줄게요. 이미지 먼저 만들어 줄게요. 캔버스부터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 메인 카메라 넣어주고 10으로 해서 앞으로 보이고 스케일 위 스크린 사이즈 1080, Y 1920 익스펜드 해줍니다. 기본값이니까. 이미지를 꽉 채우고요. 알파를 줄여줍니다. 디스코넥트 패널이라고 해주고요. 인풋 필드를 하나 만들어주고 초간단 자 이런 거는 꾸미는 거는 뭐 쉽죠. 그냥 이런 배달의 민족 주화 이런 거 넣어주고 그래서 이거 클리커 게임은 멀티 클리커 게임은 멀티로 끝나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응용하면은 일반 클리커 게임도 쉽게 접근이 될 거예요. 이거 미리 임포트 해놓을 걸. 이런 거에서 시간을 잡아먹는다니까요. 네, 됐네요. 그리고 1920, 1080으로 하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그 렉이 안 걸려요. 약간 그래픽에서 그런 게 있어요. 자, 인풋 필드 플레이스홀더와 텍스트를 폰트를 배달의 민족 폰트 사이즈 키운 다음에 중앙 정렬 그 다음에 닉네임 인풋을 할 거예요. 플레이스홀더 닉네임 간단하고 버튼 하나 만들고요. 여기다가 접속이라고 적어줄게요. 우선 이거 해주고 이거는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접속 커넥트 버튼 자 그러면은 닉네임을 입력하고 접속하는 부분 만들어 볼게요. 네트워크 매니저 열어주고 닉네임은 참고로 여기 방에서 해도 되지만 로비에서 해도 되고 하지만 그냥 서버 참가 안 할 때 그냥 입력을 해도 돼요. 그래서 신기하죠. 먼저 using 유닛 엔진 UI 사용해주고 public input field input 그리고 포톤 네트워크의 로컬 플레이어에 로컬 플레이어가 아까 우리 봤죠? 로컬 플레이어와 리모트 플레이어 그거예요. 리모트 플레이어가 아니고 로컬에다가 하는 거죠. 텍스트 이러면 닉네임이 완성됐어요. 다음은 헤더 달아줄게요. 달아준 다음에 바로
대입해주고, 이 스타트가 스타트 할 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부분을 커넥트로 할게요. void 퍼블릭으로 하고, 아 이거 진짜 이렇게 커넥트 하면은 이것이 호출되는 거예요. 이제 접속이 하는 거죠. 닉네임 입력하고 접속해야죠. 자, 접속이 되면은 본격 포톤 유튜버 자, 디스코넥 패널 넣어주고 닉네임 넣어주고, 지금 배경 허전하니까 그냥 배경을 캔버스에 넣어주고, 이미지죠. 이미지 맨 뒤에 하고, 좀 얘가 비둘기인가요? 됐어. 어제랑 똑같아. 백그라운드 해줍니다. 다음. 아, 참고로 캔버스에서 백그라운드를 맨 위로 한 이유는 이게 아래로 갈수록 앞에 보여요. 맞나요? 아, 자식이 아니고 아래로 갈수록 앞에 보일 거예요. 그래요. 원래 그래요. 자, 커넥트 버튼을 클릭하면은 함수를 호출해 볼게요. 원클릭 하면은 네트워크 매니저, 커넥트 하면 됩니다. 그러면 플레이 하면 접속하면 접속이 돼요. 지금 접속된 거예요. 안 보이는데 접속된 거예요. 그래서 접속이 되면 알려주기 위해서 void show panel 게임 오브젝트 디스코넥 패널을 모두 다 비활성화를 하거든요. 보통 모두 비활성화하고 컬 패널을 셀렉티브 툴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호출하면 되는 거죠. 어디서? 방에 참가를 하면은 호출하면 되겠죠. 쇼 패널, 디스코넥트 패널 이렇게. 네. 닉네임 접속하면 지금 실수. 디스코넥 패널 다음에 이제 룸 패널 만들어 줄게요. 룸 패널 디스코넥 비활하고, 이거는 이제 방 될 거니까 대충 방이라 하고, 자, 룸 패널도 셀렉티브 first를 하고, 여기서 조인 룸에서 룸 패널을 활성화하면 돼요. 그러면 다 비활성화되고 컬 패널 보낸 것만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처음 상태 만들어주고 룸 패널 넣어주고 플레이. 안녕하세요.
됐죠? 방에 참가했죠? 플레이어 생성됐죠? 이렇게. 그래서 A라고 돼 있네요. 닉네임이 A로 접속을 했으니까 액터 넘버 1번이라 나오고요. 이제 플레이어한테 데이터들을 다 담아줄 거예요. 여기서 아예 투명하게 만듭시다. 질문할 게 있어요? 네. 질문 주시죠. 룸 패널을 꾸밀게요. UI 텍스트. 중앙 정렬, 검은색, 폰트 배달의 민족 0이라고 하고, 이거 제가 할 때는 항상 최대값을 쓰는 게 아니고 처음값을 쓰는 거거든요. 9999 이게 아니고 0을 써요. 그런 팁. 됐죠? value 텍스트. 테스트 아니죠. 컨트롤 D. 그리고 베스트 핏을 체크한 이유는 넘어가 버리면 옆으로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트로 판단할 거고요. 클릭. 약간 카카오톡 같지도 않나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그냥 텍스트. 이런 거는 굳이 네트워크 매니저에서 참조하지 않을 거는 저는 그냥 텍스트, 이런 식으로 텍스트 하면은 알아보기도 쉽고 좋죠. 포톤2가 실시간 온라인에 적합하죠. 네. 제가 만들고 있는 게임도 포톤으로 만드는데요. 자, 이거를 이제 참조를 해서 아니지. 이거는 텍스트예요. 텍스트. 그래서 플레이어한테 변수를 넣어줄게요.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엽니다. 없으니까 만들어 줄게요. 플레이어 스크립트. 발자국이라고요, 이게? 그럴 수 있겠네요. 플레이어 스크립트 넣었어요, 지금. 열어주고요. 자, 여기서는 모노비헤비어 펀을 쓰는데, 왜냐하면 오버라이드, 즉 네트워크 매니저에서 오버라이드를 안 쓰기 때문에 가볍게 하려고 그냥 펀 쓰면 되고요. 그리고 유징 선언 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동적인 걸로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참조는 다 여기서 할 거예요. 씬에서 있는 참조는 다 여기서 하고, 여기는 가져오는 역할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먼저 중요한 것은 public int value를 만들어 줍니다. 이게 이제 모든 클릭의 개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매니저를 갖고 오기 위해서 동적인 네트워크 매니저 nm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시작하면은 nm에서 find with tag 네트워크 매니저를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이렇게 컴포넌트 네트워크 매니저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할게. 포톤 뷰 있죠? PHOTON 뷰 PV 캐싱 돼 있는데 PV는 포톤 뷰, 이거를 짧게 줄여서 그걸로 쓰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네트워크 매니저를 해줄게요.
여기서 태그를 매니저 이름 정확한지 확인 태그 넣어주고 아 볼트가 그 볼트 FP 예 볼트가 보안에서 더 유리해요. 펀은 입문 약간 입문 펀을 쉽게 하고 싶다 하면 입문이고 왜냐하면 펀은 그 클라이언트 제어단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킹에 취약해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져오게 됐어요. 네트워크 매니저 가져왔고 포톤 뷰도 갖고 왔고 인트 밸류는 표시가 되고 이제 이 밸류를 자 실시간이죠. 플레이어 생성되죠. 플레이어 생성되면 얘가 isMine인 경우 true고 이 밸류를 여기서 조정하면은 이제 다른 클라이언트에서도 이 밸류를 보고 싶단 말이에요. 여기서 쭈루룩 이렇게 나오게. 그러려면 이거를 동기화해 줘야 돼요. 같은 뷰 아이디. 자, 같은 뷰 아이디 1001로 돼 있죠. 이 1001인 포톤 뷰한테 해서 동기화를 해줄 겁니다. 동기화를 하려면 변수 동기화를 하려면 iPhone observable 쓰고 클릭하고 인터페이스 구현하면 되고 맨 아래로 내려주고 if stream is writing is reading 아니에요. is writing true이면 isMine인 경우 쓰고 else는 isMine이 아닌 경우 받습니다. 그래서 뭔 값을 넘겨주냐 스트림에 send next 뭔 값을 넘겨주냐 하면 value를 넘겨주면 되고요. else는 receive next를 value로 받아서 0일 거예요. 이거는 바뀌어도 0이니까 나머지들은 이제 받아야 돼요. receive next 하고 형식 int 하면 됩니다. 이러면 된 거예요. 네, 끝났죠. 그 다음에 알아서 찾아주네요. 오토 파인드로 돼 있으니까. 원래는 이거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알아서 지금 들어가 있네요. 좋아요. 자, 그러면 비활성화하고 룸 패널 열어서 이제 클릭할 때마다 이 값이 증가하게 해볼게요. 이 밸류를 조정하면서요. 여기 쪽 퍼블릭으로 선언되어 있죠. 자, 클릭할 때 중요한 것은 그냥 화면만 클릭해서 무작정 오르면은 그냥 버튼을 클릭해 버릴 때도 되기 때문에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줄게요. 버튼이라고 만들고요. 이 정도 해줍니다. 이 정도. 그리고 이건 맨 앞에 있어야 돼요. 버튼 아래 텍스트 지우고요. 이름을 클릭 이미지, 클릭 레인지 해주고 여기 버튼 온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이 되면 되겠죠. 일단은 칼라 없애주고 알파 없애면 되고 이걸 하면은 네트워크 매니저를 열고 자, public void 클릭 써줍니다.
그러면 자기 플레이어들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 플레이어는 재생을 하면은 이 플레이어가 엄청 많이 생성이 돼요. 방에 참가한 사람마다 생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isMine 잠깐만요. isMine 맞네요. isMine 자기 자신만 컨트롤할 수 있는 로컬 플레이어를 가져오는 거죠.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KT 클라우드. 그래서 클릭을 하면 게임 오브젝트 find 플레이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로컬 플레이어를 찾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for each 돌립니다. for each 게임 오브젝트로 받고 플레이어라고 하고 in 게임 오브젝트 find 게임 오브젝트스 with 태그 하면은 모든 플레이어 태그를 갖고 와서 찾게 돼요. 그 다음에 if 플레이어가 여기서 get 컴포넌트 포톤 뷰를 해도 되는데 그냥 get 포톤 뷰가 있어요. 이러면 포톤 뷰를 갖고 와요. 거기서 isMine이 true라면 로컬 플레이어죠. return 플레이어를 리턴하면 되고요. 여기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쓸만한 것은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쓰기 위한 거죠. 그래서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플레이어 스크립트를 리턴 받습니다. 그래서 리턴 플레이어에 get 컴포넌트 플레이어 스크립트 그리고 찾지 못했다면 return null 웬만해선 찾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 find 플레이어를 호출합니다. 먼저 플레이어를 찾기 위해서 플레이어라고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플레이어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value 이 값을 참조해야 하겠죠. 이 값에다가 하나를 증가해 봅시다. 플러스는 1 이렇게 플레이어의 value 이렇게 그리고 이제 클릭을 호출하면 되겠죠. 클릭 레인지를 클릭하면 on클릭했을 때 네트워크 매니저에서 클릭하면 됩니다. 접속하고 자 59번째 줄 자 버그 해결 중요한데요. 여기 나와요. 59번째 줄 널 레퍼런스 떴대요. 오케이. 왜냐하면 플레이한테 플레이어 태그를 달아줘야 돼요. 플레이어 태그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접속하고 클릭하면 됐어요. 이거 안 나와서 깜짝 놀랐네. 밸류 올랐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다 하구나. 자, 그래서 void 업데이트해서 플레이어 스크립트예요. 텍스트에다가 이제 밸류를 표시할게요. 자, nm에 뭐였죠? 밸류 텍스트 참조를 안 했네요. public 텍스트 밸류 텍스트 써주고요. 밸류 텍스트에 현재 밸류에 toString을 업데이트해서 계속 넣어주면 됩니다. 밸류 텍스트 참조해 넣어주고 플레이. 자, 올라죠? 오르죠? 컨트롤 B에서 보여드릴게요. 오, 대표님이다. 자, 한 명이 A 접속, 한 명은 B로 접속하면, 하나 클릭하면 잠깐만, 이건 계획에 없었어요. isMine 2로 어? 자, 잠깐만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포톤 개발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요. 이거는 일부고요. 그 과장해서 조금 말씀드리면은 트론라이더를 개발하잖아요. 어떤 한 기능을 추가한다 하면은 버그 10개 이상 감당하고 해야 돼요. 그 정도예요. 예, 진짜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게 진짜 그거예요. isMine이면 리턴 클릭. 진짜 알겠다. 진짜 알겠어요. 자, 포톤 뷰가 왜 있었을까요? 플레이어 스크립트에서 바로 isMine인 경우 다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업데이트해서 이거 헷갈릴 수가 있는데 pv가 isMine이 first면 return 하는 게 핵심이에요. 왜냐? 자기 자신만 여기 아래를 실행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러면 진짜 됩니다. 네트워크 게임이 변수를 많이 생각해야 하니. 맞아요. 멀티가 어려운 게 그런 이유예요. 뭐야. 깜짝이야. 자, A 접속, B로 접속, 클릭하면 클릭되고, 클릭하면 따로 클릭이 되죠. 좋아요,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9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B로 접속했어요. B로 접속한 플레이어가 밸류가 9가 됐어요. 이게 바로 아이폰 옵저베이블
즉, 이 인터페이스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변수가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클릭하면 여기서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가장 큰 변수가 마스터에서 통제하다. 마스터가 접속 종료했을 때,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진짜 상황마다 누군가 나가버렸을 때, 중간에 나가버렸을 때 그런 것도 다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코루틴을 돌리잖아요. 코루틴을 돌리면은 버그가 딱 한 번만 터져요. 중간에 누가 나가버려서 널 레퍼런스가 뜬다. 그런 상황이 있어도 코루틴이 중단돼요. 아예 와일문을 돌린다 해도. 그래서 업데이트를 추천드리고요. 그것 때문에 고생했었어요. 자, 다음 할 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다가 리더보드처럼 나오게 해볼게요. 사람들의 목록을 텍스트 컨트롤 D 올리고 이 정도 하고 맥스를 한 20 너무 작고 네, 이 정도 하고 왼쪽 위로 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A에 뭐 밸류 나오고 B의 밸류가 나오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름을 플레이어스 텍스트 라고 한 다음에 참조를 합니다. 플레이어스 텍스트를 방 터뜨리고 여기다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업데이트마다 find를 찾아요. void 업데이트에서 find player를 한 다음에 아니지 void show players 하면은 여기도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포문을 돌립니다. 모든 플레이어들을 찾고 이 플레이어의 get photon view owner 닉네임을 한 줄로 하기 위해서 스트링 플레이어스 텍스트 지역 변수는 초기화해야 되죠. 텍스트 대입하고 닉네임을 적어주고 그 다음에 슬래시로 나눠서 그 플레이어의 get 컴포넌트 플레이어 스크립트 밸류를 toString 해서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차곡차곡 쌓이고 마지막에 엔터도 추가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요. 그래서 차곡차곡 쌓인 거를 텍스트를 가져오고 대입 그리고 이거는 업데이트해서 호출 좋죠? 네 그러면 클릭 시 여기에 나오죠. 여기에 이제 엔터 치면서 나올 거예요.
잘 나와요. 이렇게 한 줄로 나옵니다. 좋죠. 자, 다음 구현할 거는 필요한 픽셀 스프라이트 업성. 아직까지는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거 해볼게요. 우리 이거 비용 10 플러스 2 클릭 이런 거. 그러니까 클릭의 퍼센트를 증가시키는 거죠. 이름이 이렇게 해주고 클릭 업그레이드 이미 그렸어요. 올 비용 10. 자, 이거는 참고를 한 게임이 있는데 거지 키우기입니다. 가장 최초 값을 이렇게 적어줘야 나중에 개발하기 편해요. 이런 식으로. 클릭 업그레이드 텍스트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기본은 비활성화고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비활성화 됐을 때 디서블 컬러 이거를 흰색으로 만들어 줄게요. 이거 한 170 알파 170 지금 비활성화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돈을 깎으면서 클릭 퍼센트를 늘려야죠. 자, value per 클릭이란 걸 만들어 줍니다. 클릭할 때마다 값이 증가하는 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됐었죠. 이것이 저장하고 여기서 플레이어에 value per 클릭 적어주면 이제 클릭할 때마다 이 value per 클릭만큼 여기에 증가가 돼요. 자, 그리고 이거의 기본값은 0이잖아요. 0이 아니에요. 2로 해야 돼요. 2. 여기서 설정해주면 되고요. 2로 해주고요. 그래서 2클릭씩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점을 구매해 볼게요. public void 업그레이드 클릭 업그레이드 지금부터 보네요. 괜찮습니다. 자, 클릭 업그레이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현재 값 클릭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지금 이 비용 이거를 10이라는 값을 클릭 업그레이드 코스트라고 플러스 증가량을 클릭 업그레이드 애드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이것도 다 이런 것도 다 변수로 선언해줘야
클릭 업그레이드, 애드 이렇게. 그래서 비용은 10원이 되고 애드는 2원이 돼요. 자, 퍼블릭으로 선언됐기 때문에 이거 다 참조가 가능해요. 클릭 업그레이드 또한 파인드 플레이어 한 다음에 만약에 플레이어의 밸류가 뭐보다 크다, 코스트, 플레이어의 클릭 업그레이드 코스트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밸류를 마이너스는 코스트 해주고, 문의 질문요? 지금 하면 돼요. 그러면 돈이 나갔죠. 돈이 나가면은 플레이어에 지금 이만큼이 더해져야 돼요. 밸류 퍼 클릭에다가 플러스는 플레이어에 애드, 클릭 업그레이드 애드 있죠. 이만큼이 더해져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헷갈릴 때는 원래 조금씩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릭 업그레이드 애드를 이제 버튼이 클릭하면 하게 해야죠. 클릭 업그레이드 버튼에선 클릭 업그레이드를 클릭하게 합니다. 메일요, 메일. 감사해요. 자, 2개씩 오르죠. 2개씩 오르다가 자, 인터랙티브 활성화 된다 하면, 클릭하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밸류 퍼 클릭이 그대로이네. 밸류 퍼 클릭을 클릭 업그레이드 애드만큼 더해라. 응? 더해졌어요. 지금 프리팹 갖고 이거 보고 있었는데 인스턴트로 생성했을 때 봐야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 더해지죠. 여기 이식 계속 더해지는 거 보이죠? 그렇죠. 10원씩 감소하고. 그래서 이거를 사면 살수록 이거 비용도 비싸져야겠죠? 클릭 이 퍼센트도 좀 올라야겠죠? 하나씩. 그래서 어제 정리한 게 있는데, 이겁니다. 대충 그거 보고 했어요. 그거 보고 거짓 키우기. 달라요. 근데 값은 좀 달라요. 그냥 10에서 2, 11에서 4, 10에서 6 이렇게.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먼저 이것이 지금 비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돈이 이거를 넘는다, 돈이 이거를 살 만큼 된다 하면은 활성화를 할게요. 업데이트해서 해주면 되겠죠. 버튼으로 해야겠다. 인터랙터브이니까.
이거를 업데이트해서 업그레이드 이네이블 버튼에 인터랙터블을 어떨 때 하면 되죠? 바로 이거죠. 먼저 갖고 온 다음에 이거죠. 이 조건이 충족해야 비로소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업데이트해서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좀 살펴볼게요. 이제 비용이 일씩 증가를 해야 돼요. 즉 플레이어의 코스트 있죠. 코스트를 뿔뿔을 하면 되겠네요. 일씩 증가하니까. 그리고 클릭 증가율, 즉 플레이어의 애드를 역시나 2씩 증가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됐나?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 업그레이드 버튼 넣어주고 이거 왜 뜨는지 아세요? 바로 방에 참가하지도 않았을 때 했기 때문이에요. 업데이트 맨 위에서 if 포톤 네트워크 in room 방이 아니라 하면은 리턴 해서 아래들이 실행 안 되도록 합니다. 이런 것도 다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접속. 자, 10 되면 비활성화 되죠. 지금 빵원이죠. 자, 지금 올랐어요. 네. 8, 12, 6 됐네요. 13, 8 됐고 14, 10 됐고 좋죠. 그러면은 여기다가도 그대로 여기 이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죠. 오를 때마다. 그래서 클릭 업그레이드 텍스트를 갖고 와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텍스트 갖고 와서 자, 처음 형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처음 형식을 참조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땡땡 그리고 10 코스트 넣어준 다음에 엔터 치고 플러스 치고 플러스까지 그리고 2는 이제 얼마지? 2는 add 이거네요. 넣어주고 슬래시 나누고 클릭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성공할 때마다 이게 진행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하면은 베스트 핏을 체크해 줄게요. 텍스트 베스트 핏 왜냐하면 넘어가면 안 되니까 54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참조하고 비활성화하고 플레이.
웹이나 보고 계신 분들 자고 있을 듯. 젠장. 자, 됐죠. 11원 됐죠. 4원 됐죠. 신기하죠. 오, 혜자인데, 혜자. 아, 잠깐만. 아, 어제 이 혜자였는데 조금 더 비싸게 할게요. 어제 조금 더 조정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가 일씩 증가했잖아요, 비용이. 일씩은 이건 좀 아니에요. 너무 싸요. 그래서 업그레이드 애드 곱하기 10만큼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비용만큼 증가를 해야죠. 그래야 이제 수지가 좀 맞죠. 채팅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구현해 볼게요. 그 다음은 여기 옆에다가 이제 1초마다 이게 나타나는 건데요. 1초마다 나오는 거 있죠. 자동으로 돈 벌어주는 거. 컨트롤 D 하고 옮기고, 자, 여기는 보면은 비용만 플러스 1초. 만원이요, 만원. 이렇게 써줍니다. 그리고 오토라고 할게요. 오토 업그레이드 버튼. 오토 업그레이드 텍스트. 똑같이 거의 똑같아요. 이것도 매우 쉽습니다. 이렇게 썼으면 참조를 해야겠죠. 오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형식과 거의 일치하게 하면 돼요. 되게 쉬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또한 추가를 해줘야 되죠. 오토 업그레이드 코스트와 오토 업그레이드 비용. 이름만 딱 바꿔서 하면 됩니다. 클릭 업그레이드 복사한 다음에 넣어주고 오토 업그레이드라고 하고, 여기만 이제 오토로 바꾸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애드는 오토로 바꾸고, 아, 여기는 아니지. 여기는 텍스트. 오토 업그레이드 텍스트. 여기도 해버렸네요. 여기는 초반값이 비용만 플러스 1초. 비용만 엔터 플러스 1초. 이렇게. 네, 영상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호출하면은 되겠습니다. 먼저 대입해주고
오토 업그레이드는 오토 업그레이드를 하고, 기본값 설정해 줄게요. 코스트는 만에 1. 코스트는 만에 1. 자, 너무 비싸기 때문에 치트를 써서 만으로 한 다음에, 아, 역시나 활성화가 안 됐네요. 활성화부터. 쇼 플레이어스, 아, 이네이블 업그레이드. 다이렉터블을 데이 자, 10,000원 됐고, 만약에 사면 됐죠. 됐죠. 10,000원 됐고, 애드는 3이 됐고, 또 10만을 한다. 추가를 하면 또 올랐죠. 그래서 그래서 초당 증가율, 즉 밸류 퍼, 이 밸류 퍼 클릭 비슷한 걸로 밸류 퍼 세컨드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밸류 퍼 세컨드를, 아, 이거 안 바꿨네. 오토 업그레이드 애드만큼 더하고, 또한 여기도 밸런스 조정할 게 있는데, 코스트는 500, 업그레이드 비용은 2. 코스트는 500. 즉, 이거는 이렇게 했어요. 500씩 증가하고 초당 증가율은 2. 이러면 적당하죠. 클릭하면 밸류 퍼 세컨드 1이죠. 비싸졌고, 사면 밸류 퍼 세컨드가 4가 됐죠. 이제 이 값들을 가지고 뭐 추가를 하면 돼요. 이제 밸류 퍼 세컨드만큼 추가를 할 건데, 여기서 슬로트 업데이트해서 할게요. 넥스트 타임 타임의 타임이 넥스트 타임보다 크다면 넥스트, 이거 맞나?
이럴 때는 복사. 자, 타임 더 타임이 넥스트 타임보다 크다면은 넥스트 타임에 1초를 더하고요. 그래서 1초마다 이 반복이 되고, 이 value per second 함수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1초마다 value를 플러스는 플레이어의 value per second만큼 증가를 시킵니다. 됐죠? 이제 진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1씩 증가하네요. 1초마다. 또 사면 겁나 사요. 그러면 36만큼 증가를 하고요. 그렇죠. 클릭해도 오르고요. 클릭하면 이거 하면은 겁나 빨리 오르고요. 비용 적당히 비싸지죠.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이거. 자, 이제 틀은 거의 완성되었고,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이거 value per second랑 value per click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해볼게요. 역시나 컨트롤 D를 활용해서 컨트롤 D 화면 좀 줄이고, 까마귀, 비둘기인가 저. 어제부터 좀 거슬리더만 이거. 잠깐만. 자, 퍼센트 클릭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제 이거는 value per 클릭 텍스트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D를 또 눌러서 옮긴 다음에 이거 이름은 value per second. 그리고 여기는 초 이렇게 바꿔주고요. 초. 자, 지금 클릭은 2요, 2 기본값. 그리고 value per second는 0이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는데, 이거를 갖고 와서 해주면 되겠죠, 당연히. 넥스트. value per second. 두 가지 갖고 온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토 업그레이드에는 value per second 텍스트에다가 플레이어의 value per second toString 마찬가지로 클릭 업그레이드에는 value per 클릭 텍스트 이렇게
짜라란. There are two audio listener. 씬에 두 개가 있다. 항상 오디오 리스너가 두 개 있대요. 자, 여기 하나 있고, 제가 뭐 추가했나요? 뭐야, 메인 카메라 왜 있지? 이거 왜 복사됐어요? 됐다. 짜라란. 짜라란. 사클릭이에요. 비용 비싸지고 되고 그래서 10,000원이 된다. 사면 1초마다 올라요. 네. 네.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대박이죠? 자, 이제 이거를 바로 멀티니까 컨트롤 B 해서 오, 시간 거의 딱 맞췄어. 대박이다. 자, 미음이 들어왔어요. B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 맨 위에 미음 B 다른 사람만 더 한다고? 아, 뭔지 알겠다. 왜냐하면 하나 실수했네요. 뭐냐면 여기가 이게 아니에요. 이거를 플러스 눈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지워버려요, 이전 거를. 다시. 자, 미음이랑 B가 들어왔어요. 클릭하면 B가 오르죠. 좋아요. 여기는 클릭하면 A가 오르죠. 아, 미음이 오르죠. 그리고 여기 표시하고 싶은 거는 물론 이런 것도 표시하고 싶다 하면은 역시나 플레이어 스크립트에서 여기다가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값들을 동교하고 싶으면은 간단하게 온포톤 시리얼라이즈 뷰로 이용해서 이런 걸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프로젝트랑 뭐 간단한 게임 배포를 해서 여러분들이 놓으시면은 경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웨비나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해주실 수 있나요? 토요일에 할 것 같고요. 10월일 것 같고요. 어떤 것이 포톤에서 궁금한지, 어떤 걸 설명해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어떤 게임을 만들면 좋을 건지. 제가 생각하기는 뭐 2D 사이드 뷰 마인크래프트 멀티로 이런 거 하면 시간 안에 될라나? 시간 안에 될 만큼 축소를 해서 뭐 한다면은 그런 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나. DMA 방장 위임. 아, 방장 오너 집중적으로 하고. 그러면 볼트는 제가 네 번째 강의가 있어요. 네 번째 강의에 볼트 기초 짧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포톤 펀으로 할 거예요. 펀으로 일단 세 번째까지. 방장 그리고
트론라이더에서 뭐 할 만한 것들, 했던 것들, 커스텀 프로퍼티 이런 거 괜찮죠. 커스텀 프로퍼티랑 오너랑 마스터 클라이언트 집중적으로. 겁나 비싸지기. 커스텀 프로퍼티는 방이나 플레이어한테 태그를 달아서 태그로 구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것도 매우 좋아요. 못 봤다. 다시 보면 되죠. 그리고 이것 또한 배포를 할게요. 영상 설명에 같이. 그리고 요런 것들 요런 것들도 한번 쫙 살펴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근데 오 괜찮다. 쫙 살펴보는 거. 뭐 스탯 GUI 이런 거 땡겨오면 되지. 그래서 오늘 강의 들으면은 기본적인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은 RPC 정말 중요하고요. 정말 많이 쓰고요. 레이지 이벤트는 굳이 안 알아도 되는 그런 거고, 안 알아도 뭐 크게 영향은 없는 그런 거고, 온포톤 시리얼라이즈 뷰는 알아두면 또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오늘은. 네네네.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아, 클래시 로얄 같이 서로 뷰가 바뀌어 보이는 거요. 어, 이즈마인인 경우, 그거에 루켓을 이렇게 바꿔 보면은, 그것도 연구를 해봐야겠네요. 클래시 로얄 간단하게 만들기. 엔클라우드 24. 맞아요. 엔클라우드 24에도 공유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 영상에도 남아요. 이제 10월에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트론라이더 완성 딱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캐릭터 시점으로 보는 거 말씀인가요? 타 캐릭터. 클래시 로얄이 자기가 앞에 있고 상대방이 위에 있고 해서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카메라를 회전시켜가지고 2인용이잖아요. 카메라 회전시켜가지고 그 루켓을 통해서 자기만 볼 수 있게. 값 검증은 어느 부분에서 하면 될까요? 초당 클릭 검증? 치트, 이거는 치트.
이거는 근데 펀 같은 경우는 다 노출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해커가 그냥 읽으면은 나올 정도라서 서버 단에서 판단하는 게 없고 하기 때문에 막 난독화, 암호화, 그리고 XOR, 그리고 가짜 변수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가짜 변수 하면 구글 폼에 넘겨버리거나 그럴 수도 있고. 역시 핵이 어렵죠, 핵이. 그래서 5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까요? 포톤의 종류가 여러 개 있던데 펀을 쓰면 되는 거. 예, 임무는 펀 쓰면 되는 거예요. 펀2. 펀은 옛날 거고 펀2가 훨씬 좋아요. 아까 보셨죠? 깜짝 놀란 거. 이런 거 보고 깜짝 놀란 거. 수고했습니다.